자, 이번 동영상은 1장 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1장 3절에서 다룰 내용은 기존에 이제 함수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자, 이 함수들을 적당히 이제 바꿔가지고 또는 이제 어떠한 연산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제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함수에다가 이제 C를 더하고 이제 상수를 더하던가 또는 곱하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그래프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게 해서 그려지는 그러한 함수 또는 C를 이제 상수 C를 곱해 가지고 이제 수직 수평으로 그래프를 확대 또는 이제 축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칭시키는 방법들. 그래서 일단 이제 크게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함수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 즉 이제 함수들끼리 가감 승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함수들을 정의할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해왔던 내용들인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론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함수들끼리 합성하는 거. 이 합성함수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거의 대부분의 함수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들을 합성하는 형태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함수들을 합성하는 게 또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이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역함수는 그 함수가 어떤 함수에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가 어떤 함수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요 내용들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내용이 많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역함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함수 내용을 정확히 해야지 요 다음 동영상에 해당하는 이제 로그 함수, 이제 지수 함수의 역함수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삼각함수의 역함수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정의 안 했고 그리고 아마도 삼각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자, 이유가 있죠. 예, 일대 함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뒤에 쓰입니다.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뒤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의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삼각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동영상에서 그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어떠한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동영상,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 세 가지 방법들을 그냥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직 수평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요. 함수 y가 이렇게 f of x 자, 이런 함수가 기존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상수 c를 더하는 거. 그러면 이 상수 c가 양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는 y equal f of x라고 하는 함수를 y축을 따라서 c만큼 c가 양수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c가 음수이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y equal f of x 플러스 c 자 이런 형태 그렇죠? 그럼 이제 이때도 요 c가 양수이면 왼쪽으로 x축을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c가 음수이면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x축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y equal f of f를 x 빼기 2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이제 y equal x의 제곱과 y equal x 빼기 2의 제곱 사이의 그래프의 뭐야?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제 기존에 있는 함수에다가 상수를 더하거나 이렇게 더하거나 또 이제 여기 x에다가 더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운 함수 정의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수평적 확장과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번에는 이제 상수를 곱하는 거. 상수를 곱하는 거. 그래서 y equal f of x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바깥에다가 상수 c를 곱하는 거. 그쵸? 그러면 이제 C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제 얼마나 좀 빨리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좁혀진다? 아니면 좀 천천히 이렇게 증가한다? 이제 그러한 모양이 될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y equal f of 이번에는 x에다가 c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요 C가 1보다 크냐 작냐 가지고서 또 이제 그래프 모양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이겁니다. y equal f of x 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새로운 함수 정의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y equal 마이너스 f of x. 그럼 이제 요 함수하고 요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x축의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새로운 함수 정의했다라기보다도 이 두 함수 사이에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대칭 관계가 있다. 자, 그러면 y equal f of 마이너스 x는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x에 해당하는 함수값. 그 다음에 이제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값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와 이 함수는 그래프가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우함수, 기함수하고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함수와 이 함수는 y equal f of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x축의 대칭 또는 y축의 대칭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제 그 y equal f of x라는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의 대칭, y축의 대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걸 써서 이제 기존에 여기 노트에 있는 보기처럼 y equal 루트 x. 자, 그러면 이제 y equal 루트 x는 자, 얘는 이제 역함수하고 연관시키게 되면 y equal x의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 이차 함수죠. 그거에 역함수에 해당하는데 대신에 이제 정역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좀 이따가 역함수에서 얘기할 텐데요. 그래서 y equal 루트 x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다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써가지고 y equal 루트 마이너스 x나 y equal 마이너스 루트 x나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루트 y equal 루트 x 플러스 1 그쵸? 또는 y equal 루트 x 플러스 1 또는 여기 마이너스 해도 되고 이렇게 또는 뭐 앞에다가 2배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의 여러 다양한 무리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또 수업 시간에 그냥 소소하게 사용할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함수들이 가지고서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새로운 함수 만드는 거. 사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숙할 거예요. 대신에 이제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함수에 대한 정의역, 뺐을 때 정의역, 곱하는 거, 나누는 거,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y equal f of x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y equal g of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 함수들을 더하는 거. 일단 요 두 함수의 합에 대한 정의는
f of x 더하기 g of x예요. 이거는 정의입니다. 요 두 함수의 합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정의한 거냐면 x에 대한 f의 함수값 더하기 g의 함수값.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빼기 하는 것 이렇게 빼기 되겠죠. 곱하기는 두 함수값 곱하는 거. 나누기는 두 함수값 나누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게 되겠는데 이때 두 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그 x가 f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g에 대해서도 존재해야 될 거예요. 함수값이 존재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이 x는 f의 정의역에도 들어가고 g의 정의역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즉 f에서도 정의돼야 되고 g에서도 정의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만들어진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f의 정의역 그 다음에 g의 정의역 둘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f와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이 되겠죠. 둘 다 정의돼야 되니까. 특히 요 마지막 나누는 것.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쓰면 g of x분의 f of x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있죠. 나누는 거니까 분모에 g of x가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어서는 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분모가 0이 g는 정의되다 하더라도 요 g라는 함수는 정의된다 하더라도 이 값이 0이 되는 것 되면 요 목의 형태로의 함수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 g분의 f라고 하는 요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의 교집합인데 거기서 또 뭘 빼줘야 되냐면 분모가 즉 g가 0이 될 때 그러한 x는 또 빼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합성함수, 합성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를 합성하는 거, 예. 자, 여기 하나의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f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x에서 y로 대응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이 또 다른 함수는 정의역이 이제 y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y에서 g로 이렇게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두 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x에 있는 점 x가 f에 의해서 f of x로 대응이 됐는데 바로 요게 또 g의 정의역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다시 g에 의해서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대응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x는 이렇게 대응되는 그러한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바로 요 함수가 뭐냐면 요 f와 g의 합성함수. 이때 이제 기호 모양은 g 합성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함수에 의해서 x가 무엇로 대응됐습니까? g of f of x 이렇게 대응이 된 거죠. 바로 요게 요 합성함수 g conversion f라고 하는 요 합성함수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합성함수 정의하는 것 관련해서 예제가 있는데 그 여기 네 가지 구하는 거 있는데요. F와 G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만 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드는 요 2번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F가 스퀘어 루트 X고요. 그 다음에 G of X가 루트 2 빼기 X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뭘 생각하려고 하냐 하면 G 합성 F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 일단 먼저 이 함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봅시다. 자, 얘는 정의에 의해서 g 합성 f of 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 f of x라고 하는 거는 루트 x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루트 x는 요 g라는 함수에 의해서 뭘로 대응되겠습니까? 루트 2 빼기 자 여기 x 자리에 루트 x가 있는 거니까 루트 x 자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g 합성 f 요 합성 함수는 결국에는 모양이 이거인데 자 이때 이 함수의 이제 정의역이 어떻게 되나 자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합성 함수의 정의역. 자, 그러면 얘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근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호 요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근호가 있을 때 여기 예, n 제곱근 할 때 요 n이 홀수이면 그때 요 근호 안에는 양수든 음수든 어떠한 실수가 들어와도 전체적으로 얘가 실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다 요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그런데 n이 짝수일 때는 요 n이 짝수일 때는 요 근호 안에만 0 이상의 양수만이 이 전체적으로 얘가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즉 루트 여기 만약 4제곱근 짝수죠. 이런 경우에는 요 근호 안에 뭐 마이너스 2 이런 수가 있게 되면 결국 얘는 실수가 아니라 이제 복소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복소수는 다루지 않으니까 얘는 정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루트 x 하게 되면 이때는 요 n 제곱근의 요 n이 2일 때, 그쵸? 요 2를 생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트 x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제곱근의 그 차수가 짝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요 부분 예, 루트 x가 일단은 실수해야 돼요. 예,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근호 안에 있는 요 x가 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다시 요 바깥에 있는 또 루트 있겠잖아요. 그럼 또 이 루트 안에 있는 2 빼기 루트 x도 역시 0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두 조건을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면 x는 0 이상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리하면 루트 x가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x는 4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합성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구간으로 나타내면 닫힌 구간 0,4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 삼아서 직접 한번 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동영상 내용이 사실 이제 양으로 보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설명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내용들은 좀 그냥 과감히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고요. 자, 이번 동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입니다. 역함수. 그래서 요 역함수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은 뭐냐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신경을 써가지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아마도 어떠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함수 자체는 어떤 함수여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함수 f의 자, 역함수가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함수 이 위에서는 f는 어떤 함수? 예, 아마도 제 추측으로는 아마도 여러분들은 1대1 대응으로 배웠을 겁니다. 1대1 대응. 이렇게. 그래서 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정의역과 공역.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지금 공역이라고 그랬어요. 함수 f의 정역 x, 공역 y.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그때 F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거는 정역 안에 있는 원소가 일단 요 공역 안에 있는 원소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가 일단 두 개로 대응이 되면 안 되죠. 두 개로 대응되면 요 F 자체가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함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응인데 이 대응은 일단 첫 번째 만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요 원소가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으로 대응될 때 하나로만 대응이 되어야지 두 개 이상으로 대응이 되면 그 대응은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히 하나로만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좀 이따가 역함수 얘기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정역에 있는 원소는 필히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대응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공역에 꼭 대응이 되어야 돼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공역으로 대응이 안 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건 또 대응이 안 되죠. 필히 공역 안으로 꼭 한 원소로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정역에 있는 원소는 필히 하나로 공역에 있는 하나의 원소로 대응돼야 되는 것 일단 하나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족해야 되는 거는 공역 안으로 필히 또 대응이 되어야 돼요. 즉 여기 있는 x에 대한 f of x는 항상 모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다 공역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얘가 이제 함수인 거예요. 그래야지. 근데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뭐냐 하면 1대1 함수가 돼야 돼요. 1대1 함수. 자, 이건 뭐냐면 정역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가 대응이 될 때 서로 다르게 그래서 x1과 x2가 서로 다른 함수 값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 이게 1대1 함수입니다.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달라요. 그래서 일단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거. 1대1 함수이다. 즉 서로 다른 원소는 서로 다르게 대응되는 거. 서로 다른 원소가 같은 원소로 대응되는 거는 일반적인 함수로서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르게 대응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필히 정역에 있는 어떤 원소가 꼭 대응이 돼 줘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공역 이퀄 함수 f의 공역 즉 y죠. 얘와 함수 f의 치역이 같다. 일반적으로 또 함수가 그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 동영상에서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다룰 함수는 공역은 그냥 실수의 집합으로 그냥 가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게 이제 쓰일 텐데 함수 f에 대한 공역은 그냥 기본적으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그 함수가 무엇냐에 따라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에 따라서 공역과 치역이 꼭 같은 건 아닌데 자,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는 공역과 치역이 그대로 위치하는 거. 그리고 1대1 함수인 거.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함수 f에 대해서는 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왜? 자,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르게 대응되기 때문에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보내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낼 때 서로 이쪽에 이 y에서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르게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예. 자, 다시. 이 한 원소가 하나로만 대응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1대1 함수가 아니었으면, 저 여기 x1과 x2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함수 f가 1대1 함수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얘네들이 같은 값으로 정의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이제 거꾸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요 값은, 자, 요점, 이걸 그냥 편의상 y라고 하면, 얘는 f의 역함수에 의해서 대응될 때 어떻게 가게 됩니까? 이쪽도 가고 이쪽도 가야 되겠죠? 왜? x1과 x2가 둘 다 f에 의해서 같은 y로 대응됐으니까 역함수는 이 y를 서로 다른 두 개로 대응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함수는 필히 정역에 있는 원소는 공역으로 대응될 때 꼭 하나로만 대응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f의 역함수에 대한 정역은 이제 y예요. 그렇죠? f의 공역이 역함수에 대해서는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 y가 이렇게 두 개로 대응되면 이러면 이제 함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f는 필히 1대1 함수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다르게 대응됐기 때문에 여기 이 y에 있는 하나의 원소 잡았을 때 1로 대응된 f에 의해서 대응된 x에 있는 원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에 의해서 바로 역으로 그 하나로만 대응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왜 일치해야 되냐면 또 좀 전에 어떤 함수가 어떤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필히 공역으로 대응이 돼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F에 의해서 요 정역 X에 있는 요 원소로 대응됐는데 치역이 요만큼만 돼요. 예, 공역은 이렇게 되는데 치역이 그 중에 한 부분 이렇게 됐었어요. 이게 이제 F의 치역. 그러면 요 치역 바깥에 만약에 다른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함수 f에 의해서 정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도 대응된 게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로 이제 y에서 x로 보낼 때 바로 이 점은 예, f에 의해서 x에 있는 원소가 대응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f의 역함수에 의해서 거꾸로 되돌려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요 점에 요 f 역함수에 대한 함수값이 없는 거죠. 그럼 또 역시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즉 역함수 자체도 함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역으로 보내는 대응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네요. 자, F라고 하는 대응이 있는데 그거의 역대응, 이제 반대로 보내는 겁니다. 그 반대로 보내는 대응이 다시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정역에 있는 원소는 필히 하나로만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F는 1대1 함수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역에 있는 원소는 공역에 있는 원소로 꼭 예, 대응이 되어야 되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함수 f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까지 만족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좀 잘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얘기한 거고요. 자, 이제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수업에서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 1대1 대응이 아니고 그냥 1대1 함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 함수. 자, 그래서 제일 이제 포인트예요. 예, F가
1대1 함수. 자, F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1대1 대응에 해당하는 이제 하나의 조건 더 있었죠. 뭡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함수 f가 이제 x에서 공요 y로 그 대응이 됐잖아요. 그럼 얘는 일단 1대1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때 역함수를 정의할 때 바로 역함수의 정의역을 무얼로 두냐 하면 f의 치역으로만. 자, f의 치역은 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 예. 자, 그래서 f의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f의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f의 공역 전체로 두는 게 아니라 치역으로만. 그럼 거기에서 x로 보내는 거 이렇게. 예. 요거는 그대로 x입니다. 자, 그래서 f가 1대1 함수이면 f의 역함수는 f의 치역, 그걸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f의 치역에서 x로. 자, 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f가 1대1 함수이면 자 이제 1대1 대응이다라고 가정 안 하겠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특히 이제 다음 주 수업 내용에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할 때 요 내용을 알아야지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는 f의 치역에서 x. 이때 이제 f는 x에서 y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x가 있고 여기 y. 그래서 함수 f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1대1 함수예요. 그러면 f의 이제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함수 f에 의해서 정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된 y에 있는 점들만 모아놓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치역이죠. 얘가 f의 치역.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치역 바깥 부분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역함수 정의하기 위해서. 자, 얘를 무시. 그러면 이제 f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바로 이 f of x에서 x로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f of x. 그래서 요 치역 바깥에 있는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서 f의 역함수의 정의역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f의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f의 치역으로 해서 우리가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자,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뭐냐면 역함수 구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이제 해봤을 테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 가지고 설명 하나 하고 이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y equal x의 3승 플러스 2. 자 그럼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라 할 때 일단 여러분들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죠. 자, 이 함수가 1대1 함수인가? 예, 1대1 함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1대1 함수인 거를 어, 원칙대로 그 설명하기 위해서는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그것이 대응된 함수값인 f of x1과 f of x2가 다르다. 또는 f of x1과 f of x2가 같다면 x1과 x2는 같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보여야지 사실 엄격하게 얘가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하고서 이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요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히 할게요. 예. y 콜 x의 3승. 자, 여러분들 얘가 증가함수인 거 알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y 콜 x의 3승이 증가함수예요. 그럼 거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역시 증가함수죠. 그래서 이제 순 증가는 이렇게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자, 증가함수이면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물론 감소함수여도 1대1 함수가 되고요. 또 이제 얘가 증가함수인 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미분을 써서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냥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요 주어진 함수가 1대1 함수인 거 일단 알았고 알고 있고 자, 이 가정 하에 역함수를 구해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방법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 일단 y 이퀄 x의 3승 플러스 2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y 대신에 x, x 대신에 y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y의 3승 이퀄 x 빼기 2 해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그냥 원래 이제 말로 쭉 써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거 좋은 표현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만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간단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x 이퀄 y의 3승 플러스 2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 바로 이게 자, 그때 이거죠. 자, 얘가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 물론 자, 요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로 이제 그 대칭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 됐고, 그래프는, 요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프 특징. x 이퀄 y라고 하는 사선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 그리는 거, 노트를 보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